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소위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법을 개정해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의를 몇 번 했는데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지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놓고 국민들이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 시법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은 여자분인데 고양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그런데 이 망원동에 옛날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집을 세 채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채가 아주 10몇 평짜리 다세대를 똑같은 평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필요해서 한 채를 팔려고 하니까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우선 팔고 봤어요. 그런데 사전에 보통 저런 사람은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상담을 해보고 파는데 이분은 그냥 세금만 몇백만 원 나오고치 하고 팔았는데 세금이 5천만 원 나왔어요. 5천만 원. 1억 5천 팔고 세금이 5천만 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똑같은 평수 다세대를 세 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니까 집이 세 채 소유자라고 해서 다주택자로 해가지고 중과 세율을 맞게 되니까 세금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이 세 채를 전부 팔면 얼마입니까? 한 채 1억 5천이니까 세 채면 4억 5천 아닙니까? 4억 5천인데 그러면 세금이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종전법 같으면은 1세대 1주택은 면세를 해주니까 9억 미만이니까 해주는데 지금 법으로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채 중에서 두 채를 팔고 한 채를 남으면 한 채는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집 두 채를 판 날로부터 또 2년간 일세약 또 팔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이 다금은 사람은, 서민이 돈이 다금은 사람은 세 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5천 팔고 세금을 1억 5천 내면은 남는 거 얼마입니까? 3억 아닙니까? 3억. 어? 그런데 여의도에 있는 어떤 분은 아파트를 20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세금을 얼마 냈냐? 약 1억 6천 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세 채 팔으면은 세 채 전부 팔아도 4억 5천에 팔았는데 세금을 1억 5천 내는 거예요. 이러고도 양도세 세법이 합리적입니까? 또 대림동에 사는 어떤 분은 다가구 주택에 다가구 대지 30평에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주차장이고 2, 3, 4층에 1호 라인 해갖고 이게 분할해가지고 자기는 4층에 살고 나머지는 세를 줬어요. 실질적인 다가구인데 9층에다가 다세대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로 분류되어가지고 중과세율을 맞게 되니까 14억에 팔았는데 세금이 6억 천이에요. 6억 천. 그런데 그분이 그 1호라 2호라 세를 줬는데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한 4억 5천. 그러면 세금 보증금 내에서 약 11억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14억 받은 것 중에서 11억
시초로 나면 남는 게 뭡니까? 전세도 못 얻는 거예요, 전세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양도세를 감면하는 부자 감세, 절대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아니, 양도세를 세법을 다주택자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그 부모들은 다 자식들을 생각해요. 자녀들 셋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평생에 이 아들들 집 한 채를 마련해 주겠다. 또 둘 가지고 있는 사람 아이고 내가 내 속으로 난 새끼 집 걱정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두 채. 이런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이도 그야말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기하고 다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님이 말한 탁상머리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세정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김대중 정부 때 그 IMF 때는 그 부동산 미분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IMF 때 아파트, 신도림 있는 아파트를 두 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그만 아파트라고 세 채가 됐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얼마 나왔냐? 9,2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내가 투기를 했냐?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리고 도중에 팔려도 않고 내가 나중에 얘들한테 상속이라고 받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9,200만 원이 어디냐? 그래서 이 사람이 종부세 9,200이니까 나이도 많고 그래서 종부세 내려면 집을 팔아겠그래. 가서 세무 상담을 해보니 이게 세금이 지금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는 10억이 넘으면 말이죠. 부담 세율이 얼마나? 정확히 중과세율을 75%에 주민세, 옛날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10% 하면 약 85%, 정확히 하면 82.5%인데 그러면은 10억 남으면은 8억 2,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빨갱이라는 말을 듣지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하시라고 하니 나는 이 민주당 정부 때 절대 자기는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찍으라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게 된 게는 저는 평소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이재명 후보님이 책상머리 행정을 비판했고 그 다음에 안동에 가서 양도세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근데 내가 10여 년에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은 서울에 사신 분이 집을 하나 팔았어요. 1세대 1주택이나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니까 세금을 안 내고 팔았는데 나중에 2년 후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1억 2천이가 고지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서 알아보니까 시골에 집이 하나 있던 거 국세청 전산실에 떠가지고 이걸 1세대 2주택이니까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양반은 그 시골에 있는 걸 상속받았는데 거의 누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좀 살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집세도 안 받고 그냥 살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10여 년 넘고 그래서 깜박 잊고 그냥 팔았는데 그걸 팔고 1세대 1주택에 한 거 팔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 시골 집 때문에 1억 2천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이
그걸 집어내. 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세심한 세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요지는 뭐냐? 어떻게 대도시에 있는 집 20억짜리하고 시골에 있는 집 몇 평이나 똑같이 지금해요. 어? 아니, 시골에 있는 데 다 거의 쓰러져 가는 1,000만원, 몇 백만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을 2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면 1억가. 몇 백만원 그 하나 생각 않고 팔다가 1억어치를 팔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보통 터지겠어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이 올랐다.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세금이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까 가장 역대 그런 세율이 없었던 세정을 되며 세율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뭐라 하겠냐?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 파니까 정권은 이미 한나라당한테 넘어간다. 한나라당한테 넘어가면은 한나라당은 다 그걸 원위치 시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대통령 돼가지고 결국은 원위치 시켰어요. 만약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부동산 세법, 양도세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절대로 오늘과 같은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정책을 할 때는 과거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옛날에 60년도에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있었어요. 그게 도입했나? 그때 서울이 계속 개발되고 더구나 경부고속도로가 난다 하니까 전부가 다 그 정보를 빼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도입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도입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내갔다면 절대로 오늘 같은 부동산 투기 현상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건의드립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행정의 일과상 때문에 안 된다. 계속 한번 이 양도세 세금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남 지역 사람들은 증여를 많이 합니다. 증여를.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증여할 수도 있어요. 왜냐? 증여를 하더라도 지금 취등록세가 12%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은 보통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등록세 받아도 1억 2천. 또 증여세 내야죠. 그것도 몇 억.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증여도 못하고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절대로 이번 양도세를 개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참패입니다. 참패. 그리고 뭐 부자 감세란 말을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을.
이재명 후보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짜 불공평한 난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다시 보고 결국은 지지하게끔 내가 오늘 이른 것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국세청 전사를 보면은 누적 거래를 가서 홍길동이가 주민등록부를 치면은 이 사람이 샀다 팔았다 한 것이 다 나옵니다. 횟수가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누적 거래를 참조해가지고 투기자들을 색출해서 세금을 강화하지 선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문제. 서울의 재건축을 규제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물건이 많이 있어야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지. 재건축을 규제해놓고 뭐 부동산이 떨어지기를 바랍니까? 투기가 일어난다고요. 예를 들면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하면은 실상 우리 현실이 재건축한다 하면은 다 아파트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나중에 오르니까 산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가 지금 한 4,000세대 될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하게 되면은 재개발하게 되면은 한 10,000세대, 12,000세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4,000세대는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나머지 8,000세대는 어떻게 하냐? 연금기관이 갖도록 해야 돼요. 연금기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부동산에 관한 개발 이득은 연금기관이 갖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 음마아파트 8,000세대 재개발할 때 분양료를 낼 때 국민연금기관도 분양료를 임대를 우선 주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봐가지고 국민연금이 팔고 나오면 됩니다. 팔고. 아니 다 왜냐면 그 재개발 하면은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재개발한다 하면 아파트가 뛰고 분양가에 피가 막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 피가 붙은 그 개발 그 프리미엄을 국민연금 기관이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지금 몇 년 있으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다 관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하나 예로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은 그 사업지역은 국민연금한테 분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 독점적으로 상권을 개발해서 임대도 주고 분양도 하고 그래서 국민연금 재원을 튼튼히 해가지고 정말로 국민연금만 받아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은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즉 부모는 자식 걱정을 않고 자식은 부모 걱정을 않고 그것이 연금입니다. 연금.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시죠. 지금 몇 분 됐어요? 네? 20분 넘었어요. 예, 드릴 말씀은 더 많지만 시간이 초과됐다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예. 아이고.